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론 축구 강의를 맡은 원대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차 산업 스포츠인 드론 축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 축구가 왜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드론 산업을 하면서 다른 스포츠들도 많은데 왜 드론 축구에 흥미를 느꼈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예전에 드론 레이싱 뭐 다른 것들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드론 스포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드론 스포츠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계속 찾아보던 때에 만난 게 드론 축구였습니다. 드론 레이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고글을 쓰고 혼자 자기만의 싸움을 한다라는 개념이 큰데, 이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협동을 좀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팀원들이 하나가 돼서 각자 포지션에 맞게 경기를 해야 되는 스포츠가 드론 축구여서 저는 큰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완전히 보호된 드론볼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원형 골대의 드론을 통과시켜 득점을 올리는 팀 스포츠입니다. 자, 저희 드론 축구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론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아래 여기 빨간 색깔 띠가 달려 있을 겁니다. 자, 얘는 가이드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드론 축구볼이에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의 3명의 수비를 뚫어줄 때 공격수가 공격을 하기 조금 편하게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띠가 이렇게 녹색이 달린 게 있습니다. 이 녹색이 달린 드론 축구볼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녹색깔 달린 스트라이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빨간색을 띠를 달고 있는 가이드볼이 교체를 해서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희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띠 LED를 이용해서 팀을 구분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깥쪽 띠 LED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띠 팀 LED가 빨간색은 저희는 레드 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띠 LED가 파란색이면 블루 팀으로 나누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거는 포지션 LED라고 합니다. 각 드론 축구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득점을 하는 스트라이커,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 그리고 수비 역할을 하는 스위퍼, 리베로, 키퍼가 있습니다. 각자만의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LED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각자의 포지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룰은 어떻게 되냐? 드론 축구는 5대의 드론볼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레드팀, 블루팀 해서 총 10대의 드론 축구볼이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세트당 3분의 경기 시간을 갖고요. 5분 정비 시간 후에 정비 시간을 부여하는 3판 2선승제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 띠를 단 스트라이커가 골대를 통과하면은 1득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득점한 다음에는 전부 다 중앙선을 다시 넘어와서 자기 진영으로 들어와야지 오프사이드가 해체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보면은 이제 여기 제 사진이 있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드론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고요. 올해 저희 전주에서 드론 축구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에 참여하는 팀 감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음 장에 보면은 여기가 항공대예요. 예, 저희 항공대학교 친구 선수 중에도 현재 드론 축구 국가대표를 하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올해 저희 친구들이 선발 과정을 통해서 드론 축구 국가대표를 역임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 축구 국가대표 감독, 코치도 맡고 있지만은 크레이싱이라는 종목의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국가대표는 비행도 선발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정비도 테스트를 하게 되고 각종 세팅까지도 전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시면은 제2 외국어까지 테스트를 다 해서 통과한 친구들이 국가대표 선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올해 국가대표 활동을 어떤 거를 했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국가대표는 이번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2025 피다 드론 축구 월드컵을 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33개국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183개 팀이 들어오셔서 경기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1등 우승을 했고요. 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상금으로 3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참 좋은 일이죠. 네. 자,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꽤나 크게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여러 국가에서 들어와 주시다 보니까는 전주 월드컵 축구장에서 입단식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개막식 또한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4월 달에는 미국의 팜스프링스라는 곳에서 국제 드론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선수단들이 다 같이 팜스프링스로 이동을 해서 국가대표 경기를 뛰었고요. 이때도 또한 우승을 해서 단체 사진을 이렇게 남겨줬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저희가 행사를 개막식에서 야간 행사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큰 박람회 중에 미래 박람회 중에 하나죠. WMF라는 것이 있어요. We Make Future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저희 클럽 챌린지에 참가를 해서 한국 대표팀으로 출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공영방송에까지 생중계가 돼서 저희 시상식이나 이런 부분을 중계가 나갔던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뭐 저기 프랑스 선수단, 튀르키예 선수단 등 많은 개국들이 참가를 해준 대회였습니다. 자, 이제는 해외 선수단들이 한국을 방문을 해줬어요. 우리 다른 스포츠들도 전지훈련이란 걸 가져. 해외나 이런 데로. 거꾸로 드론 축구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방문을 해줘요. 한국이 종주국인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한국이 실력이 좀 해외 팀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좀 강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지금 싱가포르 국가대표 선수단이 저희 여기 고양시에 있는 드론 축구장으로 전지훈련을 와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유니폼 교환식도 갖고 그리고 정비가 안 되는 부분, 세팅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같이 좀 봐주면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이란 곳에 와서 저희 그 해 나가는 네, 드론 축구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튀르키예에서 방문하였을 때 어떤 것을 진행하는지 네, 이렇게 다 같이 기술 교류를 하는 자리가 컸었고요. 이 싱가포르 선수들이 여기서 교육을 잘 받았나 봐요. 그래서 2025 드론 축구 대회에서
네, 월드컵 때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해서 좋은 네, 결과를 얻고 가서 내년에 또 오겠다라고 DM이 왔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2024년도예요. 2024년도에 전 세계 기술가전 박람회, 가장 큰 박람회 중에 하나죠. 각 대기업에서도 뭔가를 출시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가장 런칭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CES예요. 드론 축구가 24년도에 CES에 참여를 해서 해외 선수단들과 그리고 드론 축구 대회도 했고, 그리고 드론 축구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돌아다녀 본 바로는 제일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이지 않나 싶었어요. 예. 저희가 계속 드론 축구에 시연을 해주고 드론 축구에 설명을 해주고 했던 자리인데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리고 좀 특별하게 경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복도 입고 경기를 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던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또한 CES가 꽤나 유명한 박람회다 보니까 이때 드론 축구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드론 축구를 왜 하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드론 축구는 첨단 기술과 스포츠가 융합된 미래 융합 콘텐츠입니다. 비행 전략이 결합된 창의형 기술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세미 프로리그를 통해 전문 스포츠 상업으로 선정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드론 스포츠 중심 국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설명을 써봤는데요. 저희는 우선 미래형 융합 스포츠라고 써놨어요. 첨단 기술과 스포츠가 경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기, 비행 제어, 전략적 조종, 팀워크가 어우러져서 기술과 인간의 협동이 만들어내는 미래형 스포츠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창의형 기술 콘텐츠, 기술과 전략이 융합된 창의형 스포츠 콘텐츠인데요. 선수들은 드론의 구조와 움직임을 이해하여 정확한 판단력과 창의력 전술 능력을 키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한 사람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술 이해도나 그리고 이 전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각자 세팅이나 모든 사람들의 손이나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드론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볼을 본인이 전부 다 세팅을 하게 됩니다. 세팅을 하고 나한테 가장 맞는 값이 어떤 건지를 찾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세미프로라는 것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프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몇 개 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개의 세미프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전, 경기, 광주, 그리고 전주, 그리고 거창, 그리고 전주, 그리고 포항까지 전국에 8개의 세미 프로팀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각 대회에서 세미 프로리그를 출범을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프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드론 축구 선수 지금 하고 오신 거죠? 네, 안 그래도 조금 아까 경기 감명 깊게 잘 봤는데 혹시 드론 축구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없나요? 포지션이 5명인 이유 궁금하시죠? 왜 5대가 뛸 수 있나가 궁금한 거죠? 네. 자,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장에 너무 많은 볼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기가 진행이 어렵겠죠. 네. 그리고 혹시 이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시작할 때는 3대가 있어도 시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격과 수비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을 맡아주는 공격수, 길을 뚫어주는 길잡이, 그리고 그것들을 막는 수비수 3명. 이게 가장 지금 저희의 전술과 맞는 인원수라고 해서 5명이 뛰고 있습니다. 실력을 늘리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선수단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러는데 저는 호버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호버링이라고 하면은 제자리 비행이죠. 내가 이 기체를 가만히 움직이지 않게 하는 제자리 비행을 호버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축구가 아무래도 속력이 많이 빠릅니다. 저희가 뭐 시속 적게는 80km에서 많으면 100km가 넘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빠른 비행에 엄청나게 치우쳐져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볼을 제어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기초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단도 첫 번째 비행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 항상 1번의 비행으로 연습을 시키는 건 사면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인 상태에서 호버링, 좌측면인 상태에서 호버링, 우측면인 상태에서 호버링, 볼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대면 상태에서 호버링. 이거는 항상 1번으로 무조건 시키고요. 그리고 저속 비행을 가장 먼저 연습을 시킵니다. 저속 비행이 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고속 비행의 스킬을 늘려가는 거는 훨씬 쉬운데 내가 고속 비행에서 저속 비행으로 미세한 키를 치려고 하면은 나중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클래스 20, 자, 이 작은 볼, 유소년 볼로 대회를 하고 오셨는데요. 저희 드론 축구 국가대표가 조금 아까 보신 40 클래스도 있지만은 20 클래스 유소년 볼도 드론 축구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주 월드컵 전주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1위를 하고 한국이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서 그쪽도 대회를 진행했고,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드론 축구 국가대표 선발과정이나 선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참여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가 되려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번에 드론 축구 월드컵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가서 인터넷으로 꼭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어느 학교세요? 덕양중학교요? 네. 요즘에 학교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감사하게도 늘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평 전 지역을 학교를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왜 드론 축구에 관심을 가져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돌아오는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드론으로 저희가 같이 할 스포츠가 없어요. 그리고 강사 한 분이 한 명씩 해서 레이싱이나 이거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경기가 드론 쪽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 축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드론 축구하면서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안 친한 것 같은데 둘이? 친한 거 맞죠? 네. 이 드론 축구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대회도 중요하고 입상도 중요하지만은 이해도 이 드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날리면서 왜 드론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처음엔 몰랐었죠. 근데 대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키를 치는 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구나. 이 키를 치는 게 효율적으로 골을 넣을 수가 있구나. 이런 이해도가 조금씩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선수단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선수단을 어떻게 하면은 실력이 확 늘 수 있을까?
이미 완성된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또 단점을 어떤 거를 보완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비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조금 아까도 경기 하는 걸 잘 보고 왔거든요. 예. 갑자기 다들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드론 축구를 하는데 들어오는 볼을 부셔야지, 달려들어야지. 예. 다들 너무 화가 나 계십니다. 예. 아까 보니까는 호버링도 안정적으로 다 잘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회 경기장만 들어가면은 평정심을 잃어요. 예. 갑자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들어오는 공격수를 내가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예. 예, 뒤에 웃으시는 분들, 예, 맞죠? 예. 자, 저는 그런 거는 조금만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공격수는 가속도가 붙어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수비수분들은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들어오면. 공격수가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클래스 20을 하는 선수들한테는 아무것도 하시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뭘 해요? 저는 들어가서 네, 가만히 서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골대에 가만히 붙어서 세대가 살짝 위쪽에 서 있기만 해도요. 공격수가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클래스 20이에요. 자, 여기 있는 드론 축구볼이 속도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얘가 보통 시속 느리면은 80 그리고 좀 빠르면은 한 110km까지 나와요. 순간적으로. 자, 이런 볼은 조금 달려들면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런데 스카이키가 많이 속도가 나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안정된 비행을 해주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프로펠러가 1분에 여기 있는 모터가 1분에 몇 바퀴 정도 회전할까요? 자, 2780kV. 그럼 2780바퀴를 도나요? 분당 회전. 네, 자, 간과한 게 있죠. 2700kV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배터리 볼트 수를 생각을 안 해주셨죠? 그래서 얘는 1분에 약 4만 바퀴 정도를 회전합니다. 조금만 아니요. 근데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점점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볼트당 분당 회전 쓰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14.8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1분에 여기는 4셀 배터리예요. 지금 사용하시는 건 2셀 배터리죠. 얘는 4셀이어서 거의 1분에 4만 바퀴 이상을 회전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있는 클래스 40볼은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아까 이 포지션 LED나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 지금 클래스 20 같은 경우에는 헤드 부분에 팀이 나뉘게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4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D LED가 팀 LE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위쪽에 포지션 LED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소년 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가 몇 명이죠? 2명이죠. 클래스 40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가 몇 명일까요? 1명. 네. 그리고 길잡이가 하나 있죠. 자, 유소년은 이 빨간색 달린 게 공격수예요. 그렇죠? 클래스 40에서는 무슨 색이 공격수일까요? 아래 달린 띠가. 알고 계신가요? 하단의 띠가 어떤 색인 게 공격수일까요? 자,
자, 클래스 40하고 20하고 많은 차이예요. 여기 있는 초록색을 달고 있는 게 스트라이커,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수가요. 자,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겠죠. 예. 20에서도 많이 떨어지죠, 볼. 예. 40은 더 빠르고 더 격렬해서 공격수가 떨어지는 일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격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빨간색을 단 길잡이가 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길잡이가 공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기 좀 드론 축구의 매력 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질문 받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드론 축구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역동적이에요. 우선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4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속 100km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1분에 요번에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 3분 동안 몇 골 넣었을 것 같아요? 네? 10골? 몇 골 넣었을 것 같아요? 50. 예, 그거는 계산상 좀 어렵고. 예, 계산상 좀 어렵고. 30골. 예, 맞아요. 자, 저희 38골 넣었습니다. 예. 38골을 넣은 친구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팀워크입니다. 얘는 무조건 협동 플레이예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자, 지금 친구가 나는 계속 골을 넣고 있어요. 근데 뒤에선 계속 먹혀요. 그럼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공격수가 더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나는 너무나 잘 막고 있어요. 근데 공격수가 골을 못 넣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수비수들은 점점 초조해지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드론 축구 경기를 하고 있지만은 혹시 A형 수비, I형 수비, V형 수비 이런 거를 좀 알고 지금 C자 수비 이런 거를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혹시 여기 선수들은 알고 계신가요? I자 수비, A자 수비, C자 수비 이런 거를 연습을 해요. 처음에 그 팀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떠한 게 가장 맞냐라고 포지션을 짜요. 전술이에요. 아까 보시면은 거의 다 뒤쪽 골대에 두 명이 붙어 있고 그 앞에 한 명이 쓰는 A자 수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골대에 서 있는 걸까 싫고 I자 수비, 일자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수비는 공격수가 들어오면은 쳐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조건 볼 한 대는 골대에 기대고 있고, 혹시라도 이 친구가 튕겨져 나가면 맨 앞에 있던 볼이 다시 와서 그 자리를 막아주고. 예. 굉장히 전술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전술까지 활용을 해서는 비행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인 수비 방법부터 해서 웬만한 걸 다 올려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이름이 궁금하겠죠? 예. 자, 우리는 드론에 스며든다라는 의미로 스며드론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가 거기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 친구들이 하는 연습 방법이나 뭐 십자비행 그리고 기동비행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 선수들이 실제로 대회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면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옆에 친구 말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메인 스트라이커, 세컨 스트라이커의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세컨 스트라이커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격의 기회는 없고 전원이 수비로 붙어서 더 이상 실점하지 않도록. 왜냐면은 예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대회를 해보셨겠지만은 저희가 골득실이나 다득점으로 본선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공격수 2대가 떨어지면은 수비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가격. 네,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가격은 내가 어떠한 조종기를 쓰냐에 따라도 달라지고요. 자, 요거는 제 조종기예요. 예. 지금 쓰시는 조종기하고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70만 원대에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 넘어 조종기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스카이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만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만한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스카이킥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드론 축구 국가대표 모집 때 한번 와보실래요? 올 거예요 진짜로? 예?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행이겠죠? 우선은 근데 서류 면접을 봐요. 내가 얼마나 대회 수상 경력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회에 참여를 했고 이런 부분을 처음에 서류로 뽑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행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세팅. 내가 여기를 완전히 다 초기화 시켜놔요. 조종기하고 여기 있는 드론볼에 연결까지도 다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플라이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서 FC에 연결을 해서 처음 연결부터 조종기와 연결 그리고 시동을 걸리게 그리고 이륙을 해서 뜰 수 있게까지 전부 세팅을 하는 거를 우선 봅니다. 예.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고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지금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막연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선수단 지금 저도 여기 고양시에서 드론 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본인이 세팅하고 다 해요. 근데 세팅을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갑자기 빠른 것만 원해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도 곧잘 본인이 세팅하고 연결까지도 다 하고요. 심지어 기체를 이렇게 다 분해해서 던져주면 조립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배워서 몰라서 못하는 거지 배우면은 굉장히 간단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20과 40의 각자의 매력, 20을 하다가 40이 되면 어떤 것들이 더 재밌고 매력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2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로틀이 뭔지 엘리베이터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시속 100km가 나가는 볼을 준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포기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20은 내가 여기에 있는 드론을 가장 기본적인 가장 디폴트한 값으로 천천히 알아볼 수 있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전술 이해도나 이런 부분을 연습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이 클래스로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순간적인 박진감이나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풉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때려봤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나중에 궁금하면은 그래도 여기 드론 축구 경기장 인증 경기장 중에 하나가 여기 고양시에 있어요. 예, 고양시에 있으니까는 나중에 한번 방문해서 체험도 해보시고 선수단들이 어떻게 연습하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혹시 또 궁금하신 점? 20 대회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도 대회를 대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용인, 서산, 삼성 모빌리티 대회, 그리고 각종 지자체 대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교육감배 대회, 저희도 지금 올해에 거의 60개 이상 대회를 하면서 거의 매주 대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항공대학교에서도 오늘 대회를 했죠. 그것처럼 지금 전국에서 대회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네,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저희가 아쉽게도 14시까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항공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